5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선전했지만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3대 지수는 0.5%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유럽 주식시장에서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1.74%, 독일은 1.9%, 그리고 프랑스가 2.78%로 크게 내렸습니다. 국내 상위 600대 기업들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전년보다 12.1% 증가한 약 14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불똥이 시중은행으로도 튀고 있습니다. 퇴출 저축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가 물려 리스크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올랑드 리스크가 시장에서 조금씩 완화되자 이번엔 그리스의 정치적 불안감이 또 다른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에 글로벌 증시 특히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었죠. 특히 위기에 진원진 그리스 증시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악재들이 나오는데 언제쯤 반감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 어제 국내 증시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전날의 하락을 모두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 이어갈지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신창환 대표와 화상 연결해서 어제장 분석과 또 오늘장 대응 전략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케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1960포인트 후반대 장을 마감했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전형적으로 이제 갈등주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보통 십자형 모양을 이제 십자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형적으로 한국말로 하면 갈등주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하고 주가의 움직임 없이 하루 내내 애매기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가 일단 제가 누차이라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60일 이평이 꺾임으로써 장 자체가 이제 서서히 약세 모드로 가는 게는 이제 기본적인 기정화 사실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일 자체가 이제 강력한 반등하더라도 강력한 저항인데 중요한 거는 60일 이평이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2000 이하를 간다. 2000 이하 간다는 것은 앞으로 장중에는 몰라도 장 종가로서는 2000포인트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뭐 그간다고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121평 자체가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121평의 여유가 뭐 그리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21평이 한 40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20일 40일 그 전에 제가 볼 때 121평을 하방 이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가에 이제 큰 반등이란 것이 보통 과거에 보면 121일 이평 이제 과거 그 주가들을 쭉 한번 볼 것 같으면 보통 120일, 60일 이제 이 데드크로스에서 주가가 바닥치는 반등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60일 이평이 처음 떨어지고 아직 60일 이평과 120일 이평의 이격을 봐서는 장 자체의 하락은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누차 이제 2000포인트 넘을 때 온법구기들이 2000, 뭐 200, 2300 상방이 간다 할 때 이때 그때 주식은 단기적으로 다 됐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장 자체가 일단 단기적으로 됐지만 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자리냐? 그런 자리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 있고요. 급락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횡보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변곡점에서 지금 25일인데요. 지금 이번 주말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지지난주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금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맞췄는데 이번 금요일이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이 금요일 날 이번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봐서 주가가 굉장히 이제 그 기준선이 하락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하락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의 이제 하락이 기준선이 보통 상승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준선의 하락 때 이 캔들 차트가 선행 스팬 2를 하방 이탈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방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은 장은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2를 위주로 해서 장이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변곡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곡은 여러분 아다시피 구름 변곡이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10일 정도의 변곡이 있는데 이 변곡에서 주가가 이제 반등해서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일찍 조금 반등해서 이 타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요렇게 이제 N자로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2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이 변곡점에서 주가가 꼭지를 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굉장히 장 자체가 이제 수월하진 않습니다. 수월하진 않고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그 장이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 매물대에 진입했다. 매물대 진입했다. 후행 스팬이 구름대에 침몰했다. 이런데 어쨌든 간 지금 전환선이 이제 구름 밖을 이탈하고 기준선이 곧 어떤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 과거의 약세 장들을 보실 때 전환선과 기준선이 구름을 이탈하는 이런 시점이 주가가 항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1월에 조금 반등한 후에 2월부터는 장이 거의 지금 근 4개월 동안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만 빼버리면 장 자체가 거의 먹을 거 없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누차 이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정인지 아닌지를 그 당시는 모르는데 그런 그 차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물망 차트로 봤을 때 그물이 우리가 표제에 고개에 잡듯이 그물이 엉켜 있는 그런 상태인데 위쪽에도 엉키고 아래쪽도 엉키고 고기가 잡을 게 없다는 거죠. 이 그물망 차트를 보면 개인들의 이제 수익 구조를 알 수 있는데 그물이 펴져야 고기를 많이 잡는데 그물이 지금 계속 엉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아니나 그 주가가 상승할 때도 구름이 이 차트가 확 펴져야 되는데 그물이 확 펴지지 않고 꼬임으로써 올 때 이 꼬인다는 것은 이 그물망 차트를 이제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 주가가 정배열 역별하는데 그거는 헛소리고요. 그물망 차트는 수익 구조가 좋으냐 나쁘냐 부분인데 이 전형적으로 그물망 차트 보면 상위 몇 종목 몇 그물만 고기가 잡히고 아래 그물은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상위 종목만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한테 이제 구름이 펴질 때 그물이 같이 펴져 있는데 펴지지 못하고 있길래 제가 이제 1등주를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게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차트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엉터리예요 시중에. 그리고 이제 플로어 차트를 보면 플로어 차트가 제가 이제 지금 플로어 차트는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승 트렌드는 파워는 조금 있지만 날카로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많이 올라봐야 뭐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장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렌코나 가기 차트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조정 국면이라고 이거는 제가 이제 2주 전부터 이랬는데 이런 차트들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꼼꼼하게 조금 체크하시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매물대로 봐서는 지금 장 자체는 조금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장 자체에서 하방 이탈하게 되면 이 공간에 천공 현상이 나 있습니다. 천공이 나는데 이 천공 자체가 1900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바로 그래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런 위험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장 자체는 일단 횡보 모양이지만 약세 모드를 계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쉬어감으로써 2등 주식, 특히 포스코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반등하지만 그런 반등도 제가 볼 때 10% 한계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천공은 한번 꼭 메운다. 저는 분명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공은 한번 메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항시 현금화 지불을 하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 또 쉬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쉬어갔는데 오늘 또 쉬어간 날이고 최대한 현금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요즘에 여러분 언론에서 여러분을 많이 꼬십니다. 뭐 원금 회복 지만 사면 1000% 그런 순 거짓말이니까 믿지도 마시고 꼭 사시려면 우량주에 한정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보름 뒤에 급락은 나올 것이고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폭 과대 종목들 지금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요, 낙폭 네, 과대 종목들을 이제 뭐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도 또 많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낙폭 과대의 전제 조건이 네, 트릭스는 MACD 시그널이 이제 영선에서 골드 크로스 나는 종목을 사시거나 보조 지표를 요즘에 이제 이용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조 지표를 지금 이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 절대 지금 안 된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낙폭 과대 종목 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목선사님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차트 가까이 가 있는 이런 종목을 사야 되는데 지금 그 캔들 차트가 후행 스팬에 가까이 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같은 종목인데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가까이 가는 종목들이 하락 경쟁성이 많은데 캔들 차트가 이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보면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종목들은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가기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애를 많이 미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한테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포스코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를 가까이 갖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 저도 이제 어제 서점에 가보니까 뭐 원본 일목균형표 뭐 이런 나오는데 그런 거 책 절대 사지 마시오. 다 그 사기꾼 책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성경이나 뭐 불경 경전을 보면 경전대로 읽으면 그 번역을 해야 되면 대표적인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사람 낚는 인신매매범입니까? 인신매매범이 아니거든요. 그 시중에 일목균형표 다 그 사기꾼 책이니까 그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이런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가까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한번 낙폭 과대다 이런 종목을 하셔야지. 결론은 뭡니까? 이 바닥이 이중으로 확인된 쌍바닥 모양을 치는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 변곡점을 또 관통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런 그 낙폭 과대 종목이 일목균형표제로 변곡점을 지난 종목이거든요. 지난 종목들은 주가를 사도 주가가 급락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가 급락에 어느 정도 대비를 이미 급락했는 종목 중에도 변곡을 지나서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가까이 있는 종목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트릭스라든지 트릭스가 더 좋죠. 트릭스가 이미 MACD를 나와서 영선 가까이에서 영선 관통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쪽으로 이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어제도 이제 요즘 그런 종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릭스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트릭스가 요즘 굉장히 그 영성 이상 종목 중에 트릭스 종목들이 어제도 굉장히 상승력이 좋았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오리온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LG생활건강, CJ, 이마트, 농심 이런 그 트릭스의 영선 이상 종목들, 녹십자라든지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종목들이 트릭스의 영선 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보조지표 안 맞닥하는 사람 그런 친구 나오세요. 내가 한번 정면으로 한번 부딪힙시다. 보조지표 안 맞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마 곧 노벨상 탈 사람이 아니냐. 왜? 보조지표 만든 사람들이 전부 노벨상 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자기의 무식함을 들통낸다는 거고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입에 피가 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트릭스 영성 관통하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 가까이 있는 종목 이런 위주로 낙폭 과대 위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 접근하려면 일목균형표 상에서 일단은 좀 신호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제 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한국 증시 그래도 121선 지지는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그 121일평을 못 지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그 61일평이 이렇게 이제 이미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61일 꺾이면 120일은 절대 못 지킵니다. 이 121일평 이 축소를 한번 해볼 것 같으면요. 111일평이 한 번 꺾이고 한 번 턴하는 라운드가 이제 얼마 걸리느냐면요. 121일평이 한 150일 정도 걸립니다. 150일 정도 전후에서 120일의 캐뱅이 보통 120일이나 150일 전후에서 인터벌이 보통 나거든요. 그래서 121일평이 이제 한번 이제 돌면은 보통 이제 121일평이 한번 물론 꺾입니다. 121일평이 120일에서 150일에서 이제 전후에서 보통 하는데 이제 121일평이 지금 70일이거든요. 70일이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121평 자체가 반쯤 넘어가면 중간 약세 모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121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강세 모드가 앞으로 크게 있어봐야 이제 한 열흘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장은 121평과 이제 61평의 데드크로스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격이 워낙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1평이 이제 61평 데드크로스 나는 날까지 계속 약세 모드다. 제가 여러분 이제 수익률을 말하라 해서 이제 61평을 이제 절대 기피다. 61평에는 절대 도전하면 안 된다. 61평은 두 가지의 이제 그게 강력함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61평 자체를 하방 이탈하는 경우. 제가 이제 61평 하방 이탈할 때 한 달 전에 장 분명히 약세 모드라고 뜨들었는데 그때도 장 드가니 생쇼를 하는 X들이 있는데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 완전 그 희한한 당들이에요. 희한한 당들인데 그 참 자기들 그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 치는 그 X들인데 그 절대 안 되고요. 61평은 61평 자체 캔들 자체의 하락, 그다음 두 번째 61평 꺾이는 60일이 꺾이면서 61평 하방이 전형적인 이 약세 모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지금 뭐 실적 좋은 주식, 주가가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주가가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지금은 약세 모드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원래 주식하지 말라고. 주식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네, 내가 알겠습니다. 주식하지 말라고 그만큼 했는데 왜 하고 난립니까? 그래 주식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요. 꼭 하려면 센TV 보고 1등 네. 주식 마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쉬는 날이다 이렇게 분명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명쾌한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주식계 안젤리나 졸리 많은 시청자분, 그중에서도 남성 시청자분들이 유독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센걸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하루 잘 보내셨죠? 네. 저 아침에 사실 제가 굉장히 술 잘 마시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이 아침 방송 때문에 우리 PD님이 저를 술을 끊게 만들어서 제가 들으니까 이 센TV의 국장님이 네. 술을 되게 잘 드신다고 하는데 유명하죠. 시청률 1등하면 저랑 같이 술을 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뭐 가장 첫 번째 순서로 이 뉴욕 증시 마감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뭐 또다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새로운 재료는 아니죠. 그리스발 리스크 좀 하락세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앵커님 혹시 네. 그 순복 졸리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네. 본인을 뭐라고 지칭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카페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아가사자다 뭐 이런 호칭이 붙어 있던데. 네, 그러니까 강하게 키우겠다. 네. 순복이 멘토가 강하게 키우겠다. 우쭈쭈 이렇게 이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떨어져서 살아남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미로 이제 아가사자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그 이 증권 방송에서 네. 폭락이라든가 뭐 폭등하면 확 올랐습니다 이런 그 설레발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방송 같은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하게 되면 일단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고요. 그렇죠. 그게 그 증권 직원들이나 전문가들이 어차피 자료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위축을 하게 많이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가사자분들은 제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전문가보다 조금 한 발 먼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좀 키워보자라는 의미로 아가사자를 키워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좀 읽으면은요. 우리가 1년 전에 보면 하루 내내 그제 금값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도 못 가는데 이거 이제 애를 낳으면 금도 못 갖고 큰일 나겠다 이런 걱정도 한번 했는데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를 보니까 유로존 위기 때문에 금값이 올 초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유가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지금 그리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연정 구성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보이면서 과연 이게 그리스가 혹시 디폴트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정정 불안 때문에 유럽 증시가 이제 급락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뭐 하락했다는 이런 멘트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이제 스멀스멀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앵커분께서는요. 네. 만약에 신용불량이 되면 네.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뭔가 정부의 도움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 만약에 그리스가 디폴트 되면 그리스가 세계 지도에서 없어지고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거냐? 네. 그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유로존이라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뭉쳐서 좀 윈윈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금융위기가 도래되면서 뭐 그리스, 뭐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에 대한 약간 부실한 나라들의 그 금융위기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유로존 중에서 잘 나가는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지금 약간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리 그 아가사자 분들께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리스가 디폴트 된다고 손 치더라도 만약에 신용불량자가 발생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허리띠를 조여서 재개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는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럽, 미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 이야기가 굉장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요. 다음 주쯤에 한번 중국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뉴욕 증시 좀 하락은 나왔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란다라는 이 당부의 말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좀 자세히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의 센 이야기도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한 2년 전쯤에요. 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드라마가 있죠. 네. 뭔지 아시죠? 어떤 드라마죠? 한 2년 전에 이제 고현정 씨가 했던 그 여성 최초의 네. 그 대통령 프로젝트였던 이제 대물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2010년 10월부터 이 대선 테마주들이 굉장히 이제 극성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센 이야기로는요, 금감원의 감수성이라는 걸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자,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뭐 12월 19일 그쵸. 아니겠습니까? 예. 네. 쉬는 날입니다. 지금 제가 날짜 계산을 해봤더니요. 네. 오늘서부터 224일 남았더라고요. 선거일 전 240일 전부터요.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4월 23일부터 이미 이제 아시는 분이 있으신 것처럼 이제 특정 후보가 예비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요. 본격적인 이제 대선에 대한 그 전쟁이 보여질 거는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 아직까지 한참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오늘 센 이야기를 들고 나왔냐면 이 주가는 항상 선반영 미리 움직인다라는 네. 부분 이 후보자 등록이 11월 25일 날 이루어지지만 경선을 통해서 각 당들의 대표들의 대선 테마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일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조심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금감원을 좀 이렇게 안주 삼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미 제가 아까 이제 대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상파 S본부에서 여성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걸로 인해서 여성 후보에 대한 이슈가 보이면서 가장 이제 그 수혜를 본 테마가 역시 여자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네. 뭐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이런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이슈를 보였고요. 작년에는 이제 안철수 교수의 대선 행보가 기대가 보이면서 안철수 연구소 종목이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네. 지금도 장중에 이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작년에 그 뭐 딴 방송에서 이 안철수 연구소를 19,500원에 추천했다가 3만 원에 팔라 그랬다가 욕을 좀 되게 많이 먹었어요. 네. 왜 이렇게 미리 팔라 그랬냐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 외에도요. 뭐 대선 테마에 관련된 그 후보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네. 관련주들이 정책과 이제 엮이게 됩니다. 어디 뭐 신공항이라든가 철도 수혜주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이제 엮이고 있는데요. 그 인터넷 검색 아니면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철수 교수가 이제 2학기에 학기를 개설하지 않았다. 그래서 6월에 출마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고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이제 이 금감원의 감수성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재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모멘텀이 부재가 되다 보니까요. 과연 이제 내일 옵션 만기 이후에 아니면 6월 달에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가 넘어간 다음에 만약에 큰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코스닥 테마주가 굉장히 화랑을 보일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건 이제 뒷북치는 금감원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그쵸.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면 꼭지를 잡아서
저는 이제 개인들만 손해라고 원고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거의 이제 거덜 내지는 이제 개인들만 독박을 쓰는 그런 시스템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걸 과연 찾아낼 수가 없느냐, 미리 알아볼 수가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각 증권사는 지금 이미 금감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한 시스템을 사실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 한 10여 년 전에 작전주 같은 경우에는요. 과연 오늘은 어떤 증권사에서 많이 매집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해서 이 주포들이 그 주식을 결제가 된 다음에 주식을 빼서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조작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독 이 대선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좀 금감원에서 너무 한 발 물러서서 관망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일명 이제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요. 뭐 이제 정보지 내지는 찌라시로 인해서 사실 저도 어제 한 서너 개 되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혹시 금감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미리 종목이 급등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꼭지에 사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할 수 있는, 미리 좀 조사할 수 있는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모 방송에서 이 다큐멘터리 뭐 생명의 신비 뭐 이런 거를 봤는데 이 정자가 난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18cm를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치러 가서 3억만 개의 정자가 결국 500개 정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그 방송을 보면서 과자를 우기적 먹으면서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참 18cm 가기 위해서 처절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3억 개의 정자가 난자를 향해 가는데 우리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백혈구한테 잡혀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금감원이 우리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개인 투자자들을 잡아먹는 상처를 주는 병을 입히는 그런 정자를 잡아먹는 백혈구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금감원의 감수성이라고 들고 나왔는데요. 왜 개콘에서 보면 감수성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막 두들겨 패주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 미안해요.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래서 금감원의 감수성. 이럴 때 PD님이 이제 센스가 있으시면 배경음악 뭔가 깔아주셔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또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데요. 왜 우리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소를 잃기 전에 일단 외양간을 고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 역시 좀 뭐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대응을 해봐야겠죠. 어떤 각오로 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 대부분의 전문가분들께서는 이제 반등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중력의 힘 때문에 30포인트의 하락을 보이긴 할지언정 다시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했는데 어제 딱 10포인트,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지금 증시를 받들어줄 수 있는 헤라클레스 같은 외국인들의 이 절실하게 필요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중국 증시의 경기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라든가 무언가 관점이 유럽에서 미국 내지는 중국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만약 그 전에 액션을 보인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보일 거기 때문에요. 역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오늘도 또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걱정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좀 그래도 시원한 하루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시장을 부탁해 이순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코스피 지수 전날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한 10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셨던 이 1950포인트 지지는 나왔는데 오늘 좀 글로벌 증시 여파로 1950선 지지가 가능할지 조금 염려스럽네요. 네, 현재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출연인데요. 시황에 대해서 중기 단계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도 마찬가지로 투자자분들께서 현재 지수가 추세가 어떤지 어느 정도 위치인지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중기를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상승 추세 과정에서 하락세가 지속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락 추세라는 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게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을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60일을 이탈하고 현재 120일 선 이탈하려고 지금 막 거의 그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중기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단기적인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1950선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1950선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도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1950선 지지가 오늘도 역시 중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혹시 오늘 만약에 이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그 가능성 열어둬야 할까요? 오늘 당장은 네.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1900선도 이탈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출연해서 사실은 전달 내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요. 네. 저는 실제로 이제 1월 말 3월 중순에 2050을 고점으로 봤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 4월이죠. 저는 이미 4월에 1900선 깨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저의 그 전망은 크게 차이가 없고요. 해외 증시의 변동 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시황을 좀 거시적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1950선이 단기적으로 무너지면 1900이 빨리 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랄까요, 약간 혼조세 상태에서 이제 박스권이 지속되는데 저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1950선은 깨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날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에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자. 현재 좋지 않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아마도 그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좀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직장인 기준과 또 전업 투자자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 임해 봐야 할까요? 예, 직장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뭐 전업 투자자들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75선 이상이라면은 비중 30% 정도. 만약에 1950선 이상이라 그러면 15% 정도가 좋겠고요. 1950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0% 하지 않는 게 상책이고요. 그다음에 파생 투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일봉 매매자들은 이제 매도에 계속 배팅해 주시고요. 분봉으로 하시는 분들은 상승하면 매도하고 하락하면 어설프게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관망하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또 어제 말씀하신 정치인 테마주 관련해서 어제는 또 신공항 테마주, 김두관 지사의 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정말 강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 테마나 업종 쪽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예, 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코스피에서는 공략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네. 중기적인 건 없고요. 이제 단기적인 건 계속해서 제가 이제 코스닥 제약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튀더라도 한 번씩 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제 그 언급해드렸던 이제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오늘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업종과 또 테마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잘 참고하시면서 오늘장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상승하던 한국사이버결제 어제는 장에선 좀 주춤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 거래일에 걸쳐 한국사이버결제는 8,100원에서 비중 축소 이견을 계속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비중 축소된 상태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한국 사이버 결제에 대한 전망을 좀 비중 있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에 대한 이런 성장성, 그리고 여러한 이유에서 꾸준한 기업 성장이 있는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은 온라인 쇼핑, 소셜 커머스 등 이렇게 고속 성장 속에서 결제 대행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쇼핑몰 거래 이후에는 일단 뭐 카드 회사에서 지급받은 돈을 약 5일 후에 쇼핑몰에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5일 이후 쇼핑몰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5거래일 동안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또 수수료를 지급받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 안정성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면은 일단 일봉상 60일선을 계속 안착 시도하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단기간 좀 강하게 받쳐오른 매물로 인해서 좀 탄력 둔화도 좀 예상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적인 추이를 보면은 일단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하회하였던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제는 다시 하회가 아니라 상회로 전환이 되면서 조정 시 적절한 눌림과 조정을 또 지켜내주는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만약에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다면은 8,100원 안착 이전에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해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와 동일하게 일부 비중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8,7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이견은 그대로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8,700원까지 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원익 IPS는 삼성의 무선 충전주로 묶이면서 7%나 급등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 포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 원익 IPS다. 예. 각 종목마다 일단 모멘텀이 있겠지만 제 포트의 쌍두마차, 원익 IPS와 슈프리마가 기대가 된다고 언급드렸던 종목이었죠. 어제 그 원익 IPS는 장중 9%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단 3거래일 만에 저가 대비로 한 20% 이상의 상승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애초 원익 IPS의 경우에는 일단 뭐 저가 매수 전략과 또 단기 접근을 제시하였던 목표 수익이 다른 추천주들에 비해서는 수익 레인지를 좀 높게 보고 접근을 하였었는데요. 어제 그 힘을 볼 수 있는 거래량이 확인된 장대 양봉과 또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에 이어서 반등의 힘을 좀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그 쌍바닥을 확인하면서 자리를 강하게 돌린 점, 또 단기간 동안 큰 수익을 주어서 일단 조정 시 필요시한 그 부분을 악재라고 하면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정도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면서 단기 시세에 연연하지 말고 최초 제시하였던 8,800원 자리가 온다면은 1차 목표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그래서 저는 8,800원이 온다고 해서 전체적인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전체 전략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정 50%에 대한 비중을 또 챙긴 이후에 2차 목표가는 8,800원 목표가를 실현한 이후에 발생되는 거래량을 좀 기준으로 목표가 이견을 또 재조정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은 그대로 이제 8,800원 목표가를 가져가시고 잔여 물량은 목표가 1차 목표가를 터치한 이후에 다시 재조정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포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 게임이 시작된다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빨라서 오히려 코스닥 위주의 추천을 드리다가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과대, 저평가 우량주는 지금 자리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닥자리라 판단된 37만원부터 38만원짜리 일단 차트상 쌍바닥 흐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 기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거래량까지 동반 상승된 모습이었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포트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37만원부터 38만원 자리에 왔을 때, 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여전히 관심을 가져도 저는 좋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좋겠다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화학 섹터와 금융 섹터가 참 좋았는데요. 신한지주 21선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제가 5월 달엔 금융주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어제 21선을 돌파 후
안착하는가 싶더니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외인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양호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시장 상황이 지금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5일선 41,0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매도나 비중을 좀 줄여 가시고요. 그다음에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주봉을 보면 아직 중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더 홀딩하실 분들은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4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보험회사인 메리츠 화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최근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또 배당금 또한 또 높게 책정된 부분에 그 호재 뉴스로 메리츠 화재가 61선까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아랫꼬리를 달면서 61선을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인데요. 거래량 또한 여기서 늘어난다면 추가 상승 및 또는 5일선 골든 크로스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은 정배열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듯 하고요.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를 견인할지도 지켜보면서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매수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는 12,200원에서 네. 12,500원 선에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12,200원 선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대덕 GDS는 기관의 순매수가 급격히 늘면서 어제장에서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청자분들은 프로그램 보시면서 따라 사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익 나는데 잘 없죠? 네. 잘 없는데 지금 여기서 꾸준히 저희 여기 샘플러스 전문위원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따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저희는 단가가 낮죠. 12,200원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충분히 보유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 정도 도달했는데요. 좀 더 보시고, 이익 실현은 조금만 있다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익 실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자, 오늘도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코롱 머티 리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코롱 그룹의 합성 섬유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오토 의류 시장에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노스페이스나 콜롬비아 같은데 거기에 이제 원단을 공급하는 업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14,500원이었습니다. 지금 공모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매수가는 14,8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한 14,300원 정도 보시고 짧게 접근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14,800원에서 매수해 볼 텐데 시초가가 매수가 미치면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럼 무조건 사셔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나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좋은 기회를 주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때는. 네, 다음으로 현대차, 요즘 전차 업종이 조금은 주춤한데요. 어떻게 지금 현재가는 25만 5천 원입니다. 신고가 좀 기대했지만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인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지금 유럽 악재가 섞이면서 지금 상승 패턴을 못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전차 군단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서 개별주 위주로 가는 장세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은 경우에 현대차를 판다고 해도 또 더 좋은 종목이 잘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개인들이 벗겨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현대차를 지금 마이너스 얼마 안 났으니까 보유를 하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세를 시장 자체가 전환이 되면 상승 전환이 되면 무조건 현대차는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을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가격대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는 좋게 보신다는 전망 세워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일교액은 어제, 엊그제 이어서 2%,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AS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소리 수준 없이 조금씩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요. 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일단 갤럭시 S3에 대한 지금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업이나 마케팅을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이 급격하게 사고 있죠. 외국인이 미리 알고 산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는 이제 이 실현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동 자체도 지금 가파른 파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계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SEBM은 윗골이 길게 달면서 어제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어제는 좀 상승을 했죠. 그래서 2,85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750원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번에 상승 패턴 추세를 보고 상승 파동을 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꼭지를 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다시 단기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서 다음에 AS 할 때 그 부분을 어디까지 상승이 가겠느냐 그거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소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예상 지수가 집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대비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온 1956포인트 예상 체결 지수로 기록이 되고 있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대비 더 강한 모습이죠. 0.02% 한 494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국무인 대방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